한국이 존재하는 동안 아나톨리아에서는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셀주크 튀르크의 통제를 벗어나서 1299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말 헝가리가 주도한 크리스트교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술탄의 명칭을 썼습니다. 비록 오스만 제국은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 제국을 상대로 패배하고 말았지만 패배 이후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힘을 다시 키웠습니다. 이후 메흐메트 2세 시기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어 이스탄불로 명칭을 바꾸고 수도로 정했습니다. 셀림 1세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에 있던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셀림 1세는 맘루크 왕조의 망명을 가했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에게 칼리프의 자리를 넘겨받아 술탄이자 동시에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도 손에 넣은 오스만 제국은 그리하여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술레이만 1세의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더욱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하여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럽 국가들이 마련한 연합 함대까지 무찔러 지중해의 주도권도 차지했습니다. 최전성기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대륙에 걸친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후 신항로 개척과 레판토 해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빈 포위가 실패하며 헝가리를 잃고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오스만 제국도 영광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이란 지역에서는 티무르 제국의 쇠퇴 이후 이스마일 1세가 1501년에 건국한 사파비 왕조가 강력해졌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의 군주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전통적 지도자의 명칭인 시아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전통 명칭의 사용을 통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전통과 민족 의식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국교 시아파와 페르시아 전통이라는 요소 때문에 순위파였던 오스만 제국과 인근의 무굴 제국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1588년에 즉위한 아바스 1세는 사파비 왕조의 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군대 제도를 개혁하여 국방력을 강화했고 비단 제조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의 부를 늘렸습니다. 또 아바스 1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사파비 왕조는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아프간족의 침공 등으로 점차 약해지다가 173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을 정도로 강력했던 오스만 제국은 부정부패와 지방 세력의 독립으로 갈수록 쇠퇴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면서 지방 세력의 독립 움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은 산업화와 개혁을 통해 엄청나게 강력해진 영국과 러시아 등의 압력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은 서양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국력을 키우려는 탄지마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전쟁과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하는 지방 세력의 영향으로 탄지마트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드하트 파샤를 비롯한 개혁을 추구하던 관리들은 술탄의 승인을 받고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술탄이 헌법을 정지하고 전제적 정치를 되살리면서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술탄의 전제적 정치로 젊은 관료들의 불만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결국 관료들은 청년 튀르크당을 세워 무력을 통한 봉기로 권력을 차지하고 헌법을 되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쇠약해지자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통제도 약해졌습니다. 압둘 와하브라는 인물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기 이슬람교의 순수함을 다시 찾자는 와하비 운동을 벌였습니다. 와하브는 사우드 가문과 동맹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사우디 왕국을 세웠지만 이 왕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와하비 운동의 사상은 아라비아 반도 통합의 배경을 제공했고 이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이란 지역에서는 18세기 말에 카자르 왕조가 성립하여 번영했는데 영국과 러시아 등 열강들이 카자르 왕조에 점차 간섭했습니다. 카자르 왕조는 결국 영국에게 카자르 왕조의 담배 제조와 판매 독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반영 감정이 끌어올랐고 이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이끈 담배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카자르 왕조는 담배에 대한 권리를 다시 가져왔지만 영국은 담배 관련 권리의 회수를 명분으로 더욱 강하게 카자르 왕조의 경제에 관여하고 간섭했습니다. 이후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와 영국이라는 두 열강에 의해 실질적으로 분할 통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칸 반도에서도 역시나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져 독립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힘을 합쳐 발칸 동맹을 체결하고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퇴했습니다. 제2차 발칸 전쟁에서는 발칸 동맹의 구성국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는 이후 세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의 세력이 동맹국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의 주도로 청년 장교들이 술탄을 밀어내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일부 다처제 폐지, 로마자 표기법 도입, 남녀 평등권 도입 등 다양한 근대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란인들도 터키 공화국의 수립에 자극을 얻어 리자 샤라는 인물을 주도로 카자르 왕조를 몰락시킨 뒤 팔레비 왕조를 수립했습니다. 왕조 수립을 주도한 리자 샤는 공식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이란어로 정하고 근대적 산업 발전과 새로운 교육의 도입 등으로 이란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란은 열강들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영국과 소련의 점령을 당하는 일을 겪고 말았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이란에 강한 영향을 주어 이란은 열강들의 압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45년에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이슬람 세계는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란에서는 1979년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한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게 되어 이슬람 근본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진정한 이슬람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정부 체제가 궁극적으로 이슬람의 최고 율법사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에 의해 순수한 이슬람 국가가 된 이란이 다른 국가에도 완전한 이슬람의 모습을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호메이니는 이란 내부에서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숙청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혼란을 바라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혼란을 틈타 이라크의 영토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여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지만 사담은 이 전쟁에서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으로 이라크의 부채만 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담은 전쟁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옆에 있던 쿠웨이트를 공격하여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걸프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연합군의 공격에 이라크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퇴각했습니다.
후세인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근히 유지되었지만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했고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이라크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종파 간 대립, 이슬람 근본주의와 극단주의의 대두, 자원을 추구하는 외부 국가들의 개입으로 이슬람 세계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